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설계도도 없이 군함을 수리했다고요? 처음엔 미 해군도 코웃음 쳤습니다. 하지만 9개월 뒤 그들은 두 눈으로 기적을 보게 됩니다. 그 믿기 힘든 9개월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여기서 잠깐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는 센스. 저는 한국공항에 발을 딛는 순간부터 이 임무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미 해군 대령으로 30년을 복무하며 많은 곳을 다녔지만 동아시아는 늘 저와는 거리가 먼 곳이었죠. 특히 한국은 더더욱 그랬습니다. 제 딸 엘리가 이곳에서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도 크게 지지하지 않았으니까요. 맥켈런 대령님, 거제도까지는 차로 4시간 정도 걸립니다. 공항에서 저를 맞이한 젊은 한국 장교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 임무는 단순하면서도 복잡했습니다. 미 해군 군수지원함 윌리시라오의 대규모 수리를 감독하는 것. 은퇴를 앞둔 제게 주어진 마지막 임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서류를 살펴보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 배의 설계도는 어디 있죠? 차 안에서 물었을 때 그 장교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실은 설계도가 없습니다.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군함의 설계도가 없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평생 규율과 정확성으로 살아온 제게 이런 상황은 상상도 할 수 없었죠. 무슨 말씀이신지. 설계도 없이 어떻게 수리를 한다는 겁니까? 하나오션 측에서 역설계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거제도로 향하는 내내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풍경은 예상보다 발전한 모습이었지만 군함 수리에는 선진국의 기술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설계도 없이 진행한다는 건 무모함을 넘어 위험한 발상이었죠. 조선소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오후였습니다. 거대한 크레인들과 부지런히 움직이는 작업자들. 그 규모는 인정할 만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의심은 여전했습니다. 맥켈런 대령 김재현입니다. 이번 프로젝트 수석 엔지니어죠. 첫 만남에서 김재현은 깔끔한 작업복 차림이었습니다. 손은 기름때가 묻어 있었고 얼굴에는 피로한 기색이 역력했죠. 그는 짧게 인사를 나눈 후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함선 상태를 확인해 봤습니다. 예상보다 심각합니다만 충분히 복구 가능합니다. 그의 자신감 넘치는 태도에 저는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설계도 없이 어떻게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죠? 김재현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답했습니다. 우리에겐 손이 있고 눈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말에 화가 치밀었습니다. 군함은 장난감이 아닙니다. 정확한 설계와 계산, 인증된 부품과 절차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건 군함입니다. 장난감이 아닙니다. 설계도 없이 진행한다는 건 미 해군의 기준에 맞지 않아요. 저는 즉시 본부에 연락했습니다. 프로젝트 중단을 요청하기 위해서였죠. 그러나 본부의 답변은 의외였습니다. 맥켈런, 이번 건은 기술력 테스트 겸 기회라고 판단했네. 계속 진행하게. 제독의 단호한 명령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설계도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군함을 수리한다는 건지, 그리고 왜 미 해군이 이런 모험을 감행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첫날 저녁 호텔 방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창 너머로 보이는 거제도의 불빛과 조선소의 거대한 그림자. 이 땅에서 9개월을 보내야 한다니. 규율과 정확성을 중시하는 제게는 고문과도 같은 시간이 될 것 같았습니다.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엘리였죠. 아빠, 한국에 오셨다면서요? 왜 연락 안 하셨어요? 딸의 목소리는 반갑지만 이 상황이 달갑지는 않았습니다. 임무 때문이야. 몇 달 정도 여기 있을 것 같다. 정말요? 드디어 한국의 매력을 느껴보실 수 있겠네요. 엘리의 밝은 목소리에도 제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설계도 없이 군함을 수리하겠다는 이 자신감 넘치는 사람들을 저는 아직 신뢰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임무가 빨리 끝나고 익숙한 미국으로 돌아가길 바랄 뿐이었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불신의 땅에서 제 인생이 어떻게 변화할지를.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조선소에 도착했습니다. 군인의 습관이란 게 그렇죠. 놀랍게도 김재현은 이미 그곳에 있었습니다. 작업복을 입고 몇몇 기술자들과 도면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벌써 오셨군요. 미국인들은 게으르다고 생각했는데 오해였나 봅니다. 그의 말에는 농담이 섞여 있었지만 저는 유쾌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죠. 작업 계획을 보여주세요. 어떻게 진행할 생각인지 알고 싶습니다. 김재현은 테이블 위에 종이들을 가리켰습니다. 설계도가 아니라 현장에서 직접 측정한 데이터와 스케치였습니다. 우선 배의 모든 부분을 스캔하고 있습니다. 3D 모델링으로 현재 상태를 파악한 뒤 손상된 부분을 역설계할 계획입니다. 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역설계로는 정확한 원래 스펙을 알 수 없어요. 특히 군함은 매우 정밀한 시스템입니다. 김재현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맥켈런 대령님, 저희가 수십 년간 쌓아온 기술력을 믿어주셨으면 합니다. 한국의 조선업이 세계 1위가 된 건 우연이 아닙니다. 그의 자신감이 저를 더 신경 쓰이게 했습니다. 자만심이 위험을 초래한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죠. 자신감은 좋지만 이건 군함입니다. 실패했을 때의 책임은 누가 집니까? 김재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하지만 실패하지 않을 겁니다. 오후에 저는 윌리시라오의 내부를 둘러보았습니다. 녹슨 벽면과 마모된 부품들이 눈에 띄었죠. 한국 기술자들은 레이저 스캐너로 세밀하게 측정하고 있었습니다. 인상적이었지만 의심은 여전했습니다. 설계도가 없으면 배의 세부 시스템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알 수 없을 텐데요. 엔지니어가 답했습니다. 맥켈런 대령님, 배는 말을 합니다. 녹이 쓴 곳을 보면 응력이 어디에 집중되는지, 마모 패턴을 보면 어떤 방식으로 작동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저희는 그 언어를 읽을 줄 압니다. 시적인 표현이었지만 군인인 제게는 허황된 말로 들렸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본부에 다시 연락했습니다. 프로젝트 중단을 요청했죠. 대령, 이미 결정된 사항입니다. 한국의 기술력에 대한 테스트이자 우리에게는 비용 효율적인 대안이기도 합니다. 제독의 말에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수리가 아니라 더 큰 게임의 일부였습니다. 다음 날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배의 주요 연료 시스템에서 심각한 부식이 발견된 것이죠. 김 선생, 이제 어떻게 할 건가요? 이건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입니다. 저는 약간의 승리감을 느끼며 물었습니다. 그러나 김재현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계획을 수정합시다. 전체 시스템을 재설계해야겠습니다. 오늘부터 야간 근무를 시작하세요. 저는 놀랐지만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재설계라니요? 원래 설계도 모르는데 어떻게 재설계를 한다는 겁니까? 김재현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대령님, 우리는 이 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설계도는 종이에 불과합니다. 진짜 중요한 건 배를 이해하는 것이죠. 그날 밤 호텔 창문으로 조선소의 불빛이 꺼지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밤새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처음으로 제 마음에 작은 의문이 생겼습니다. 이들이 정말 해낼 수 있을까?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국의 여름은 예상보다 무더웠죠. 조선소는 쉴 새 없이 돌아갔습니다. 김재현과 그의 팀은 놀라운 속도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무모하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들의 방식이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개발한 3D 스캐닝 기술입니다. 배의 모든 구조를 정확히 측정해 모델링합니다. 김재현이 컴퓨터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화면에는 윌리시라오의 정교한 3D 모델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설계도를 보는 것 같았죠. 놀랍군요. 그런데 이걸로 내부 시스템까지 알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저희 팀은 이미 타겟 축의 부식 패턴을 분석해 원래 설계 의도를 역추적했습니다. 30년 된 함선이라 특이한 마모 패턴이 있더군요. 그의 설명은 기술적이었지만 명확했습니다. 거짓말 같지 않았죠. 저는 조금씩 그들의 방식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구심은 있었습니다. 그래도 실제 제작은 더 어려울 텐데요. 김재현은 웃으며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대령님, 같이 가보시죠. 그는 저를 대형 작업장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새로 제작된 타겟축 부품이 있었습니다. 정교한 금속 가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저희는 설계와 제작을 동시에 진행합니다. 분석이 끝난 부분부터 바로 제작에 들어가죠. 시간이 관건이니까요. 그날 저녁 저는 엘리와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한 달 만에 만난 딸의 모습은 한국 생활에 완전히 적응한 듯 했습니다.
아빠, 프로젝트는 어때요? 솔직히 말하면 놀랍다. 처음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엘리는 미소 지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실력을 무시하면 안 돼요. 제가 여기서 사업하면서 배운 거예요. 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씩 이 나라에 대한 제 편견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 배의 하부 격실 수리가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복잡한 부분이었죠. 김재현은 직접 작업을 지휘했습니다. 그의 손은 항상 기름때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책상에만 앉아있는 관리자가 아니라 현장을 누비는 기술자였죠. 이 부분은 원래 설계보다 더 튼튼하게 만들 겁니다. 응력 분석 결과 이 부분이 약점으로 작용해 왔거든요. 그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점점 더 놀라웠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복제하는 것이 아니라 개선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미 해군 기준을 충족할 수 있겠습니까? 그보다 더 나을 겁니다. 저희 기준은 더 엄격하니까요. 그의 자신감은 이제 저를 짜증나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신뢰가 생기기 시작했죠. 3개월 차에 큰 고비가 찾아왔습니다. 추진 시스템의 핵심 부품을 교체해야 했는데 미국에서 가져올 경우 최소 2달이 걸린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대로는 일정을 맞출 수 없습니다. 저는 걱정했지만 김재현은 의외로 침착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만들면 됩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그건 특수 합금으로 만든 정밀 부품입니다. 김재현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는 저를 조선소 안쪽의 특수 공작실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 젊은 기술자들이 3D 프린터와 첨단 금속 가공 장비로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이 팀은 특수 부품 제작 전문가들입니다. 대부분 창원 공대 출신이죠. 그들이 만든 시제품을 보고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밀도가 놀라웠습니다. 이게 가능하다고요? 이미 테스트까지 마쳤습니다. 원래 부품보다 내구성이 10% 더 향상됐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프로젝트 일지에 긍정적인 평가를 남겼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의 역설계 능력은 예상을 뛰어넘는다. 설계도 없이도 정확한 부품 제작이 가능함을 확인. 5개월째 선체 보강이 완료되었습니다. 추진 시스템도 복원에 성공했죠. 저는 조용히 김재현에게 다가갔습니다. 솔직히 이 정도일 줄은 몰랐소. 김재현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우린 설계도를 만드는 사람들이라 그렇습니다.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따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창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조금씩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째 프로젝트는 예상보다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문제가 하나 있었죠. 배의 주요 통신 시스템에 필요한 특수 필터 장치였습니다. 미국에서도 단종된 부품이라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이 부품 없이는 통신 시스템을 완전히 복구하기 어렵습니다. 김재현도 처음으로 난색을 표했습니다. 그때 엘리가 조선소를 방문했습니다. 저는 딸에게 상황을 설명했죠. 아, 그런 오래된 부품이라면 영도에 가봐야 할 것 같은데요. 엘리의 말에 김재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럼요, 어머니께 연락해봐야겠습니다. 그분이라면. 저는 의아했습니다. 영도가 어딥니까? 거기에 그런 부품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엘리가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영도는 부산의 섬인데 옛날부터 선박 수리 산업의 중심지였어요. 거기 가면 뭐든 구할 수 있다고 하죠. 다음 날 저희 셋은 부산 영도로 향했습니다. 김재현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부품 가게를 방문하기 위해서였죠. 차 안에서 김재현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40년 넘게 선박 부품 가게를 운영하셨습니다. 1980년대에는 미군 함정 수리공들도 자주 찾아왔다고 하더군요. 영도 거리는 제가 상상한 것과 달랐습니다. 좁은 골목길에 오래된 상점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의 간판에 최명자 해양부품상회라고 적혀 있었죠. 우리가 들어서자 70대로 보이는 여성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김재현의 어머니 최명자였습니다. 아들 왔니? 이분이 미국에서 온 대령님이구나. 그녀는 한국어로 말했지만 엘리가 번역해 주었습니다. 저는 공손히 인사했죠. 만나서 반갑습니다. 최명자 씨는 웃으며 안쪽으로 저희를 안내했습니다. 그곳은 마치 미로 같았습니다. 선반마다 온갖 종류의 선박 부품이 가득했죠.
먼지 쌓인 상자들이 천장까지 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 필터 장치 혹시 있으세요? 김재현이 도면을 보여주자 최명자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을 거야. 미군 함정에서 사용하던 거지? 80년대 부품이구나. 그녀는 한쪽 구석으로 가더니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놀랍게도 그 안에는 우리가 찾던 바로 그 필터 장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부품을 가지고 계신 겁니까?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최명자 씨는 엘리의 번역을 통해 대답했습니다. 그때 미군이 버리고 간 부품이에요. 언젠가 누군가는 다시 찾을 줄 알았죠. 그녀의 말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런 오래된 부품을 40년 가까이 보관하고 있었다니 믿기 어려웠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그랬어요. 버려지는 부품들을 모아두셨죠. 버릴 것 같아 보여도 필요한 날이 올 거다라고 하시면서요. 김재현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작은 가게가 한국 조선 기술의 뿌리 중 하나였던 겁니다. 이 가게에서 자란 거야? 제 질문에 김재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품들 사이에서 놀았습니다. 학교 대신 이 가게가 제 교실이었죠. 최명자 씨가 차를 내왔습니다. 우리는 오래된 테이블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이야기를 시작했고 엘리가 번역했습니다. 남편이 일찍 떠나고 혼자 아들을 키워야 했어요. 서울대는 못 보내도 조선소 밥은 굶기지 않겠다, 그게 제 목표였죠.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 강인한 여성이 아들을 키우며 한국의 조선 산업을 뒤에서 지탱해 왔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1980년대에는 미군 함정들이 자주 왔어요. 그때 많이 배웠죠. 미국 기술자들은 무언가 고장나면 새 것으로 교체하려 했지만 우리는 항상 고치려고 했습니다. 그녀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국과 미국의 차이였습니다. 교체가 아닌 복구, 그것이 김재현과 그의 팀이 보여준 정신이었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묵묵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본 것들이 제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대기업이나 정부의 지원만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최명자 같은 수많은 사람들의 끈기와 지혜가 모여 이뤄낸 결과였죠. 놀라셨나요? 엘리의 질문에 저는 솔직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많이 놀랐다. 이런 곳이 있을 줄은 몰랐어. 김재현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희 어머니 같은 분들이 한국 곳곳에 계십니다. 그분들이 우리의 진짜 스승이죠. 조선소로 돌아오는 길, 저는 처음으로 이 프로젝트가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설계도가 없어도 그들에겐 더 중요한 것이 있었으니까요. 바로 세대를 이어온 장인정신이었습니다. 영도에서 돌아온 뒤 작업은 더욱 속도를 냈습니다. 제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의심의 눈으로 바라봤지만 이제는 그들의 작업 방식을 존중하게 됐죠. 매일 아침 현장에 나가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일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김재현에게 물으면 그는 항상 자세한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더 이상 그의 자신감이 자만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건 실력에서 나오는 당당함이었죠. 선체 보강이 90% 완료됐습니다.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네요. 김재현의 보고를 들으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개월 만에 선체 보강이 거의 완료된 것입니다. 처음 계획보다 한 달이나 앞당겨진 성과였습니다. 추진 시스템은 어떻습니까? 어제 최종 테스트를 마쳤습니다. 모든 수치가 정상입니다. 저는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김재현과 함께 배의 엔진룸으로 향했죠. 그곳에서 기술자들이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엔진은 이미 가동 준비가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테스트해볼까요? 김재현의 제안에 저는 동의했습니다. 그가 신호를 보내자 거대한 엔진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낮은 진동이 이어지다가 점차 안정적인 소리로 바뀌었습니다. 마치 오랜 잠에서 깨어난 야수 같았죠. 어떻습니까, 대령님? 놀랍군요. 이 엔진이 다시 돌아갈 줄은 몰랐습니다. 김재현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팀원들도 기쁨을 감추지 못했죠. 그들에게는 단순한 수리가 아니라 부활의 의미였을 겁니다. 그날 저녁 김재현이 저를 한국 식당으로 초대했습니다. 지역 특산물인 해산물 요리가 테이블에 가득했죠.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맛은 훌륭했습니다. 소주라는 술도 처음 마셨습니다.
강한 도수에 놀랐지만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건배합시다. 선체 보강 완료와 추진 시스템 복원 성공을 위해 우리는 잔을 부딪히며 웃었습니다. 술이 몇 잔 오가자 분위기가 더 편안해졌죠. 저는 용기를 내어 솔직한 말을 꺼냈습니다. 솔직히 이 정도일 줄은 몰랐소. 김재현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린 설계도를 만드는 사람들이라 그렇습니다.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단순히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는 사람들. 그것이 한국 기술자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프로젝트가 실패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설계도도 없이 어떻게 군함을 수리한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죠. 제 고백에 김재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불가능해 보이는 일에 도전해왔어요. 그게 우리를 성장시켰습니다. 대화는 깊어졌습니다. 김재현은 한국 조선업의 역사와 그들이 겪어온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선진국의 기술을 배웠지만 이제는 자신들만의 길을 개척하고 있다고 했죠. 언제부터 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까? 어릴 때부터요. 어머니 가게에서 부품을 만지며 자랐으니까요. 정식 교육은 나중에 받았지만 손끝 감각은 그때 배웠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제 딸 엘리를 떠올렸습니다. 저도 엘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쳐주고 싶었지만 늘 바쁘다는 핑계로 함께하는 시간이 적었죠. 김재현과 그의 어머니의 관계가 부럽게 느껴졌습니다. 딸에게 연락해봐야겠군요. 요즘 통 연락을 안 했네요. 가족은 중요합니다. 제가 힘들 때마다 어머니 생각으로 버텼으니까요. 김재현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저도 군 생활 동안 가족을 위해 많은 것을 희생했지만 정작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충분히 갖지 못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현장에 나갔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이었지만 이미 많은 기술자들이 작업 중이었습니다. 그들의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이들은 정말 놀라운 사람들이구나. 이제 프로젝트는 후반부에 접어들었습니다. 남은 건 전자 시스템과 내부 설비 복구였죠. 처음에는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이제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아직 어려움은 많았지만 이제 저는 그들의 능력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에 엘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대화였지만 어색함은 없었습니다. 아빠, 일은 잘 돼가고 있어요? 그래, 놀랍게도 잘 진행되고 있단다. 이 사람들은 정말 대단해. 그렇죠? 제가 그랬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든다고요. 엘리의 말에 저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딸의 눈은 저보다 먼저 한국의 잠재력을 알아봤던 겁니다. 이제서야 그녀의 선택을 이해하게 됐죠. 다음 주말에 시간 있니? 같이 저녁이라도 먹자. 정말요? 좋아요. 제가 좋은 곳을 알고 있어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조선소의 불빛이 밤하늘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처럼 제 마음속에도 뭔가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그리고 이곳 사람들에 대한 제 생각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프로젝트가 7개월째 접어들었을 때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미 해군 감사단이었죠. 본부에서 진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파견한 팀이었습니다. 맥켈런 대령,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보고해 주십시오. 감사단장 워커 중령의 말투는 딱딱했습니다. 저는 그동안의 성과를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선체 보강 완료, 추진 시스템 복원, 전자 장비 업그레이드까지. 놀랍군요. 설계도 없이 이 정도까지 진행됐다니. 워커 중령은 감탄하는 듯 했지만 곧 의심스러운 눈빛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현장 시찰을 요청했습니다. 김재현이 우리를 안내했죠. 감사단은 하나하나 꼼꼼히 살폈습니다. 특히 새로 제작된 부품들에 관심을 보였죠. 워커 중령이 특정 부품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이 부품, 정품 인증이 없는 건가요? 순간 현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자체 제작한 부품이었기에 미 해군 인증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였죠. 군함은 인증된 부품만 사용해야 했으니까요. 이 부품은 저희가 제작한 것입니다. 원래 스펙보다 더 향상된 성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김재현의 설명에도 워커 중령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규정상 인증되지 않은 부품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건 안전 문제입니다. 위기였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김재현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모든 부품의 테스트 데이터가 있습니다.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재현은 사무실로 워커 중령을 안내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수많은 테스트 결과와 데이터가 나타났습니다. 각 부품의 내구성, 강도, 안전성을 꼼꼼히 기록한 자료였습니다. 저희는 모든 부품을 원래 스펙의 1.5배 이상의 강도로 테스트했습니다. 이 데이터를 검증받을 의향이 있습니다. 김재현은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워커 중령은 자료를 유심히 살폈습니다. 그리고 동료들과 잠시 의논한 후 결정을 내렸습니다. 좋습니다. 미 해군 기술팀에 이 데이터를 보내 검증받도록 하겠습니다. 결과가 좋으면 특별 공정 인증을 고려하겠습니다. 그날 밤 김재현의 팀은 밤새 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저도 함께했죠. 이제 그들의 성공이 제 성공처럼 느껴졌으니까요. 걱정 마십시오. 우리 데이터는 확실합니다. 김재현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그를 믿었습니다. 일주일 후 워커 중령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놀랍게도 밝았습니다. 축하합니다. 부품 테스트 결과가 매우 우수했습니다. 미 해군은 특별 공정인증을 승인했습니다. 모두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김재현은 담담하게 받아들였지만 그의 눈빛에서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더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워커 중령이 계속 말했습니다. 미 해군은 공식적으로 해군 수리거점 후보지로 한국 검토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가 큰 역할을 했죠. 이 소식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단순한 수리 프로젝트였는데 이제 두 나라 간 협력의 상징이 된 것이었습니다. 워커 중령이 떠난 후 김재현과 저는 조용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이 프로젝트가 이런 의미를 가질 줄요? 김재현이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처음에는 그저 귀찮은 임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김재현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어려운 도전이었죠. 이제는 역사가 됐네요. 그날 저녁 저는 엘리에게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딸은 기뻐하며 축하해줬습니다. 아빠, 정말 대단해요. 한국과 미국의 새로운 시작인 것 같아요. 그녀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성공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저와 한국, 그리고 제 딸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였죠. 드디어 9개월간의 대장정이 끝나가는 시점이 왔습니다. 윌리 시라오의 복원이 완료되었고 이제 남은 건 출항 테스트뿐이었습니다. 모든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는지 바다 위에서 확인하는 과정이었죠. 테스트 당일 거제도 앞바다는 맑고 잔잔했습니다. 마치 우리의 성공을 축하하는 듯 했죠. 저는 김재현과 함께 선장 브릿지에 섰습니다. 두 나라의 기술자들이 각자 위치에서 준비를 마쳤습니다. 모든 시스템 정상입니다. 출항 준비 완료했습니다. 통신 장교의 보고에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우리 모두가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출항하십시오. 제 명령과 함께 엔진이 가동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미세한 진동이 느껴졌지만 곧 안정적인 소리로 바뀌었습니다. 배는 천천히 항구를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엔진 출력 정상입니다. 모든 수치가 안정적입니다. 엔지니어의 보고에 김재현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배가 점점 속도를 올리면서 거제도 해안선이 멀어져 갔습니다. 푸른 바다 위에서 윌리 시라오는 마치 새 생명을 얻은 것처럼 힘차게 나아갔습니다. 대령님 어떻습니까? 김재현이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대답했습니다. 놀랍습니다. 3배 같군요. 우리는 예정된 항로를 따라 4시간 동안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최대 속도 테스트, 급선회 테스트, 비상정지 테스트까지. 모든 과정에서 윌리 시라오는 완벽한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선원들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넘쳤습니다. 미국 기술자들도 한국팀의 능력에 감탄하는 모습이었죠. 이제 그들 사이에는 경계가 아닌 존경이 자리 잡았습니다. 테스트를 마치고 항구로 돌아오는 길, 저는 조용히 김재현에게 말했습니다. 김 선생, 당신의 능력을 의심해서 미안합니다. 김재현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령님도 자신의 일을 충실히 하신 것뿐입니다.
의심은 때로 우리를 더 완벽하게 만들죠. 항구에 도착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현지 언론도 와 있었죠. 설계도 없이 미 군함 복원 성공이라는 뉴스가 이미 화제가 되었나 봅니다. 그날 저녁 저는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9개월간의 경험을 정리하는 작업이었죠. 처음에는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단순한 기술 보고서로는 이 경험을 다 담을 수 없었으니까요. 깊은 생각 끝에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설계도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정밀한 걸 봤습니다. 바로 한국의 장인 정신이었죠. 이 문장을 쓰면서 제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의 불신과 편견이 얼마나 무의미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보고서를 마무리한 후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조선소의 불빛은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일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배, 또 다른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엘리였습니다. 아빠, 뉴스 봤어요. 정말 대단해요. 축하해요. 고맙다, 엘리. 하지만 이건 내 성공이 아니야. 우리 모두의 성공이지. 내일 축하 파티가 있다면서요? 저도 갈게요. 물론이지. 너도 이 여정의 일부였으니까.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한국에서의 9개월. 이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값진 경험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단순한 임무가 아니라 새로운 발견의 여정이었죠. 내일은 공식 출항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윌리 시라오는 곧 미국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 배는 단순한 군함이 아닙니다. 두 나라의 협력과 신뢰의 상징이 되었죠. 출항식 날 거제도 항구는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윌리 시라오는 새 옷을 입은 듯 반짝였고 한국과 미국 국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죠. 양국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 행사가 진행됐어요. 이번 프로젝트는 한미기술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한국 측 대표의 말에 많은 이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저도 단상에 올라 짧게 소감을 말했어요. 9개월 전 이 배를 처음 봤을 때 솔직히 불가능한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설계도 없이 어떻게 수리가 가능할까 의심했죠. 하지만 오늘 저는 한국의 기술력과 장인 정신의 경의를 표합니다. 행사가 끝난 후 리셉션이 이어졌습니다. 음식과 음료가 풍성했고 모두가 성공을 자축하는 분위기였어요. 저는 조용히 테라스로 나왔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며 지난 9개월을 되돌아보고 싶었습니다. 대령님 혼자 계셨군요. 김재현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옆에는 엘리가 있었어요. 둘은 와인을 들고 밝게 웃고 있었죠. 둘이 언제부터 그렇게 친해졌나? 제 질문에 엘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빠가 프로젝트에 집중하는 동안 저는 김재현 씨에게 한국 생활에 대해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제 사업에 대한 조언도 많이 얻었고요. 저는 그들을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가 절로 지어졌습니다. 딸이 행복해 보였고 김재현도 평소보다 편안한 모습이었죠. 그들 사이에 특별한 감정이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배는 미국으로 돌아가겠군요. 김재현이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겠죠. 앞으로 더 많은 협력이 있을 테니까요. 엘리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아빠, 사실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저 한국에 좀 더 오래 머물기로 했어요. 사업이 잘 되고 있거든요. 놀랍게도 저는 전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뻤죠. 딸이 자신의 길을 찾아 성장하는 모습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래, 네가 행복하다면 나도 기쁘단다. 잠시 후 엘리는 다른 손님들과 인사하러 자리를 떴습니다. 저와 김재현만 남았습니다. 대령님, 처음 만났을 때가 생각나네요. 서로 많이 의심했었죠. 김재현의 말에 저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의 기술력을 믿고 당신의 나라를 믿습니다. 김재현도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묵직한 신뢰를 느꼈어요. 언어와 문화는 달라도 서로의 가치를 인정하는 순간이었어요. 행사가 끝나갈 무렵 저는 테라스 끝에 혼자 서서 하늘을 바라보았죠. 별이 총총한 밤하늘 아래 저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젠 인정해야겠군. 한국은 기술의 나라다. 그리고 사람의 나라지. 다음 날 아침 윌리 시라오는 미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출항했습니다.
저는 부두에 서서 천천히 멀어지는 배를 바라보았습니다. 푸른 바다 위 구남 윌리시라오가 서서히 수평선 너머로 사라져갔습니다. 엘리가 제 옆에 섰습니다. 김재현도 함께였습니다. 아빠는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딸의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번 임무는 제 마지막 임무였고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었어요. 글쎄, 아직 정확히 결정하진 않았어.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뭔데요? 당분간 한국에 머물고 싶구나. 이 나라에 대해 더 알고 싶어. 엘리의 얼굴에 기쁨이 번졌습니다. 김재현도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죠. 환영합니다, 대령님. 이제 한국은 당신의 두 번째 고향이 될 겁니다. 김재현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낯선 나라가 어느새 제게 특별한 곳이 되어 있었어요. 처음에는 불신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깊은 신뢰와 존경을 느끼는 곳이 되었습니다. 바다 위로 떠오르는 아침 햇살이 우리 세 사람의 얼굴을 비추었어요. 새로운 시작의 빛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이번 영상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더 흥미진진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